자서전 쓰기를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전을 쓰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로 글을 써야 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보통 글을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습관이 되지 않아서 참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초적인 요령만 좀 배워서 익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과거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지 않을까. 다 기억이 나야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글을 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상법 질문지 같은 것을 활용해서 기억이 잘 떠오르도록 하는 것이죠. 또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기억과 만날까봐 두렵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맞아들여서 트라우마에 대한 글쓰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서전은 누가 써야 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청소년기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할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그때까지 자서전을 쓰는 시점 그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충분히 글을 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여기에 나오는 예문이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정리해 놓은 것은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글로 쓰기 전에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메모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 더 글을 쓸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통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에피소드가 뭔지 먼저 설명해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하루는 제가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외국인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도책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사포웨이라고 하면서 길을 안내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잘 못 알아들었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고 또 어디를 물어보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른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일단 그분을 다른 분한테 맡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다른 분한테 물어봐서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좀 안타까웠죠. 길을 안내 못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뒤돌아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포웨이가 무슨 말이었을까? 잘 생각해 봤더니 서브웨이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웨이, 지하철이구나. 지하철역을 묻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발음이 조금 정확했다면 제가 잘 안내해 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에피소드인데 그것을 글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글로 썼는데 여러분에게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적어놨습니다. 1번, 사무실 앞에서 외국인을 만났다. 그렇죠? 두 번째, 외국인이 길 안내를 부탁했다. 지도책을 펴보이면서 사포웨이라고 말을 했다. 세 번째, 알아듣지 못하고 길 안내를 거절하자 다른 사람에게 길 안내를 부탁했다. 네 번째, 사포웨이는 서브웨이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이고, 다섯 번째, 외국인의 발음이 조금만 더 정확했다면 길 안내를 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여기까지 사건의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글로 적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뒤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제가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글이라는 매체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가, 옮겨졌는가, 변환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외국인에게 길 안내하기라고 적었습니다. 자, 본문 내용입니다. 식사 후 사무실에 돌아오다가 외국인을 만났다. 나를 불러 세웠다. 사보웨이라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모르겠다고 말하고 돌아섰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서브웨이를 말하는 것 같았다. 다시 돌아보니 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묻고 있었다. 처음 그의 얼굴을 봤을 때는 일본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의 발음이 조금만 정확했더라면 안내를 해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발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CNN을 열심히 들어야겠다. 하고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글로 바꿔보는 연습을 수시로 많이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읽어드린 예문이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쉬운 것인데 글쓰기 초보자들은 이런 연습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글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라도 일기 형식이 됐든 수필 형식이 됐든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전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글감 찾기입니다. 이슈 찾아보기. 각 시기별로 중요 이슈 찾아보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결혼생활, 중년기, 노년기.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자서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제목별로 해서 이 소제목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생각해보는 거죠. 아동기 때 어땠는가? 자란 환경, 부모, 스승, 이웃, 내가 어렸을 때 어땠지? 라고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글감 찾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를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롱펠로우가 쓴 인생 예찬.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갓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이니 만물의 외양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그 종말이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혼에 대해 한 말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또한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요 슬픔도 아니다. 저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목적이요 길이다. 예술은 길고 세월은 빨리 간다. 우리의 심장은 튼튼하고 용감하나 싸맨 북소리처럼 둔탁하게 무덤 향한 장송곡을 치고 있으니 이 세상 넓고 넓은 싸움터에서 밤없이 쫓기는 짐승처럼 되지 말고 싸움에서 이기는 영웅이 되라. 예, 굉장히 아름다운 시죠.